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금지된 관계 가족이나 친구의 연인과의 금지된 사랑이 드러나면서 발생하는 갈등. 늦은 밤, 어둠이 짙게 드리운 정원을 가로지르는 희미한 달빛 아래 두 그림자가 서 있었다. 한 명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채 불안한 듯 손을 꼼지락거리는 30 초반의 여자 윤서였다. 그녀의 곁에는 짙은 회색 수트를 입은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민준이 굳건한 자세로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곧 터져나올 듯한 격렬한 감정을 애써 누르고 있는 듯했다. 윤서의 시선은 정원 너머로 보이는 2층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은 그녀의 남편이자 민준의 오랜 친구인 태연의 방이었다. 태연은 오늘따라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윤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와 민준의 위험한 관계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윤서야. 낮고 부드러운 민준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윤서는 화들짝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민준은 그녀에게 금지된 열망이었다. 그녀의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존재였다. 왜 그러세요? 윤서는 애써 침착한 척 물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강렬해서 윤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오늘따라 당신이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민준의 속삭임은 달콤했지만 윤서에게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안 돼요. 민준 씨.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윤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 역시 민준에게 강렬하게 끌리고 있었다. 처음 그를 만났던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태연의 다정함과 안정감과는 다른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민준의 매력에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왜 안 되죠, 윤서야?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다는 것을. 민준은 그녀에게 다시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윤서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두 개의 감정 사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민준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욕망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하고 있었다. 태연 씨는 그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의 우정을 배신할 수는 없어요. 윤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당신 역시 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민준은 손을 뻗어 윤서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윤서는 무장해제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에 자신의 뺨을 더욱 깊숙이 비볐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달빛은 그들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갈망하며 깊숙이 빠져들었다. 그날 이후 윤서와 민준의 만남은 더욱 은밀하고 위험하게 이어졌다. 그들은 태연이 출장을 간 늦은 밤이나 사람들이 모두 잠든 새벽 시간에 몰래 만나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그들의 만남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불안감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태연에게 모든 사실을 들키고 절망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는 죄책감에 휩싸여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오랜 친구인 태연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끊임없이 괴로워했다. 하지만 윤서에 대한 그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그는 이 위험한 관계를 끊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금지된 열매를 탐하는 아담과 이브처럼 위험한 사랑의 덫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들의 은밀한 만남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들이 남긴 흔적은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윤서는 태연의 서재에서 우연히 민준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서 민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태연이 어깨동무를 한 채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윤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배신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밤 윤서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책감과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민준은 그녀의 말에 깊은 슬픔과 절망감을 느꼈다. 윤서야, 제발 이러지 마.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민준의 애절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윤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요. 민준 씨,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전화를 끊은 후 윤서는 한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녀는 민준을 잊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민준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되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밤, 태연은 오랜만에 일찍 귀가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윤서에게 따뜻한 차를 부탁했다. 윤서는 차를 준비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며칠 전부터 그녀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태연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그는 마치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하곤 했다. 차를 내온 윤서는 조심스럽게 태연의 옆에 앉았다. 태연은 말없이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윤서야, 너 혹시 나에게 숨기는 거 없어? 윤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태연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내 표정이 어두워 보여서 그래.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니? 태연의 질문에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태연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윤서의 어색한 변명에 태연은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윤서야, 나는 너를 믿어. 하지만 만약 내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솔직하게 나에게 말해줘. 우리는 부부잖아. 태연의 진심 어린 말에 윤서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태연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윤서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윤서 역시 당황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태연은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해한 표정으로 물었다. 두 사람 무슨 일 있어?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민주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 저희는 아무 일 없어요. 그렇죠, 윤서 씨. 민주는 윤서를 바라보며 은근한 압박을 가했다. 윤서는 어쩔 수 없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태연의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는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태연은 윤서와 민준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연은 윤서의 휴대폰에서 민준과의 메시지 내용을 발견했다. 메시지에는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과 뜨거운 감정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태연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고 손은 심하게 떨렸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그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윤서에게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태연의 격렬한 외침에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와 민준의 첫 만남부터 시작된 위험한 사랑,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비밀을. 윤서의 고백을 들은 태연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태연은 민준을 불러냈다. 그는 차가운 분노에 휩싸여 민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야 상황은 겨우 진정되었다. 태연은 윤서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윤서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태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들의 행복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민주는 태연과의 우정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태연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의 마음 역시 깊은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을 잃었고 친구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녀는 홀로 남겨져 깊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그들의 관계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지도 몰랐다. 윤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민준에 대한 그리움과 태연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윤서를 잊으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환영은 끊임없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태연은 깊은 상처를 안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쉽게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의 금지된 사랑은 결국 세 사람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만을 남긴 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슬픈 드라마로 남을 것이다. 이어서 생각을 덧붙여서 더 길게 빈칸 없이 꽉 채워서 작성해줘. 윤서가 홀로 남겨진 텅 빈 집은 그녀의 황폐해진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가구들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던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깨진 액자 조각을 바라보았다. 한때 행복했던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던 액자는 이제 날카로운 파편으로 변해 그녀의 손끝을 아프게 찔렀다. 밤은 길고 고독했다. 윤서는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어김없이 과거의 기억 속으로 침잠했다. 처음 민준을 만났던 날, 그의 강렬한 눈빛이 그녀의 심장을 흔들었던 순간, 그리고 그 위험한 사랑에 발을 들여놓았던 어리석었던 선택들을 후회하며 밤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왜 그런 금지된 사랑에 빠졌을까? 왜 그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남편을 배신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어떤 질문에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조금씩 그녀의 상처도 희미해져 가는 듯했다.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은 고단했지만 그녀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가끔씩 문득 찾아오는 민준의 소식은 그녀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친구들을 통해 간간히 전해 듣는 그의 이야기는 그녀의 잊었던 감정을 다시 되살아나게 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그녀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녀는 애써 그의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태연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술 없이는 잠들지 못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은 채 외톨이처럼 지냈다. 그의 마음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윤서와 민준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의 행동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고 생각했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윤서의 카페는 작은 동네 명소로 자리 잡았고 그녀는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어느 흐린 오후, 카페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윤서는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이하려다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카페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민준이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고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윤서야. 민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쳐 있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주변의 모든 소리는 사라진 듯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윤서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네, 오랜만이네요. 민주는 천천히 카페 안으로 들어와 윤서의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다. 그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잘 지냈어요? 네.
그럭저럭이요. 당신은요? 저도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쉽게 다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들의 과거는 너무나 무겁고 아팠기에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윤서야, 나는 민준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윤서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을.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다. 남자는 다름 아닌 태연이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민준과 윤서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세 사람은 마치 멈춰진 그림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금지된 사랑으로 인해 파국을 맞았던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과연 이들의 엇갈린 운명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그들의 깨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윤서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눈앞의 상황이 마치 현실이 아닌 듯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두 남자. 그녀의 과거의 전부였던 두 사람이 한 공간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민준 역시 예상치 못한 태연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윤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태연을 마주했다. 두 남자의 시선은 공중에서 날카롭게 부딪혔고 그 사이에는 걷잡을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태연 씨.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어색하고 위험한 상황을 풀어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태연은 차가운 시선으로 윤서와 민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응시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기 왜 있는 거야? 태연의 질문은 민준을 향한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깊은 원망과 적대감이 느껴졌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윤서를 보러 왔습니다. 그의 대답에 태연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직도 미련이 남은 건가? 아니면 또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건가? 태연의 날카로운 비난에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찬 눈빛으로 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윤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연에게 다가갔다. 태연 씨, 오해하지 마세요. 민준 씨는 그냥 당신을 보러 왔다고?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벌써 잊었어? 태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카페 안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쳐다보았다. 태연 씨, 제발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윤서는 애원했지만 태연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분노에 찬 눈빛으로 민준을 노려보고 있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상상조차 못할 거야. 태연의 외침은 카페 안을 가득 채웠고 윤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태연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연을 마주했다. 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하고 있어. 후회?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이미 모든 게 다 끝났는데. 태연은 격렬하게 소리쳤다. 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다. 윤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진정시키고 싶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과거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고 세 사람의 감정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세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윤서에게 다가왔다. 윤서 씨, 무슨 일 있어요? 여자는 윤서의 오랜 친구이자 그녀의 카페에서 함께 일하는 수진이었다. 수진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보았다.
윤서는 수진에게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물을 글썽이며 태연과 민준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수진은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태연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태연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수진의 만류에도 태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민준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신경 쓰지 마. 이 자식에게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똑똑히 알려줘야 해. 태연은 수진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민준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그 순간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태연아, 잠깐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에 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분노에 휩싸여 있었지만 민준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따라와. 태연은 먼저 카페 문을 나섰고 민준은 윤서에게 짧게 눈인사를 건넨 후 그의 뒤를 따랐다. 윤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두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카페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윤서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요. 윤서 씨. 윤서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대답했다.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그녀는 다시 한번 불안감에 휩싸였다. 과거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에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다. 과연 태연과 민준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그리고 그들의 만남은 앞으로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윤서는 수진에게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한 후 카페 뒷문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과거는 끊임없이 그녀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과거에 얽매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 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녀에게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걷던 윤서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짙은 밤하늘에는 희미한 별빛만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엇갈린 운명을 생각했다. 마치 저 별들처럼 그녀의 삶도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윤서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다. 수진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는 수진에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태연과 민주는 조용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험악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두 사람은 묵묵히 술잔만 기울일 뿐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술 기운이 오르면서 태연의 얼굴에는 점차 슬픔과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태연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할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이미 모든 건 다 끝났어. 알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잘 알아. 용서받을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태연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우며 씁쓸하게 웃었다. 돌아갈 수 없어. 이미 깨진 유리 조각은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야. 그래, 알고 있어. 하지만 윤서를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줘. 윤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민준의 말에 태연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윤서, 내가 감히 그 여자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희 두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거야. 태연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어리석은 행동이 두 사람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술잔이 오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두 남자의 마음속에는 더욱 깊은 슬픔과 후회가 자리 잡았다.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술자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이 났다. 태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술집을 나섰고 민주는 그 자리에 남아 하염없이 술잔만 바라보았다. 두 남자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어쩌면 영원히 풀 수 없을지도 모르는 앙금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윤서는 카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그녀와 태연의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태연과 그녀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행복해 보였다. 윤서는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연을 진심으로 사랑했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 그리고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은 그녀에게 큰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리석게도 그 소중한 행복을 스스로 깨뜨려 버렸다. 편지들을 읽어 내려가던 윤서는 한 통의 편지에서 멈췄다. 편지는 태연이 결혼 전에 그녀에게 보낸 것으로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윤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하며 가슴 아파했다. 그날 밤 윤서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과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다시 태연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민준과의 끊어지지 않는 인연을 이어가야 할까? 그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결심한 듯 굳은 표정으로 카페 문을 열었다. 그녀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정성껏 커피를 내리는 그녀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다. 며칠 후 윤서는 태연에게 편지를 썼다. 그녀는 편지에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과 후회를 담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편지를 붙이고 며칠 후 윤서는 태연에게서 답장을 받았다. 편지에는 짧고 간결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지만 그 속에는 태연의 깊은 고뇌와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는 윤서를 용서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윤서는 태연의 편지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 후로도 윤서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 그녀는 카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으려고 애썼다. 시간은 더없이 흘러갔고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어느덧 윤서의 카페는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봄날 카페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윤서는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이하려다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섰다. 카페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태연이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윤서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태연에게 다가갔다. 태연 씨. 윤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잘 지냈어, 윤서야?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윤서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태연은 천천히 카페 안으로 들어와 윤서의 맞은편 테이블에 앉았다.
그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네. 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윤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연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태연의 따뜻한 위로에 윤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날 이후 윤서와 태연은 다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처럼 뜨겁고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더욱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깨어졌던 유리 조각들은 다시 맞춰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다. 태연과의 재회 이후 윤서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텅 비었던 그녀의 마음에 다시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잃어버렸던 미소가 되돌아왔다. 태연 역시 오랜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그 상처를 보듬고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한 듯했다. 그들은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예전에는 미처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윤서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고 태연은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녀를 용서했다. 용서라는 단어는 쉽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두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앞으로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과 같았다. 물론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윤서는 문득 민준의 생각을 하곤 했다. 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녀와 태연의 재회를 알고 있을까? 그녀는 민준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민준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그녀는 진심으로 바랐다. 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때때로 민준과의 과거를 떠올리며 씁쓸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친구와의 관계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의 행복과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의 곁에는 그가 다시 사랑하게 된 여인, 윤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텅 비었던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함께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더욱 소중한 행복을 발견했다.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다. 윤서는 카페 운영에 더욱 매진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커피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그녀의 카페는 동네 사람들의 작은 쉼터가 되었다. 태연은 자신의 일에 다시 집중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예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해 나갔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또 한 번의 계절이 바뀌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날 윤서는 태연과 함께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다. 앨범 속에는 그들의 젊은 시절, 행복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서 풋풋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지금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변함없는 사랑이 빛나고 있었다. 앨범을 보던 윤서는 문득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이 교차하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태연은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윤서야.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한 미래만 있을 거야. 태연의 따뜻한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그의 심장 박동은 그녀에게 안정감과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태연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후로도 윤서와 태연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더욱 깊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했다. 시간이 흘러 윤서와 태연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곁을 지키며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갔다. 그들의 삶은 때로는 격렬하게 요동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금지된 사랑이 가져올 수 있는 고통과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피어난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한때 그들의 삶을 흔들었던 또 다른 그림자, 민준에 대한 희미한 기억만이 아련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 역시 행복했을까? 윤서와 태연은 가끔씩 그의 안녕을 빌어주곤 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과거에 한때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그의 존재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곁을 지키며 함께하는 현재였고 앞으로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였다. 그들은 그렇게 믿으며 남은 시간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따뜻하게 채워나갈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